전체적으로 주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내 집 장만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더 상급지로 옮겨 타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계신데 서울로 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잠깐 참고로 너무 막막하다.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될지라는 것에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자, 대부분 북쪽에 생활권이 있으신 분은 또 북쪽, 강북쪽, 그러면 북쪽의 생활권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물론 북쪽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마용성이라는 곳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용성 중에서도 어느 쪽이냐고 했을 때는 저는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생활에 어떤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생활권은 그 패턴에 맞는 곳이 바로 동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쪽도 사실은 동쪽, 용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광진구 쪽으로 성동구, 광진구 좀 이쪽으로 좀 더 살짝 더 치우쳤다. 마포구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우리가 마포구라는 것은 사실 공동이나 종로가 그리고 여의도가 중심 업무지에서 근무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인접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고 훌륭합니다만 그 주거지에서의 어떤 이제 여가와 문화 콘텐츠 놀이까지 봤을 때는 그게 살짝 동쪽으로 치우쳐지다 보니까 바로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동쪽으로 치우치고요. 강을 중심으로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강남 3구가 동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시죠? 문화적인 확산이라든가 지역적인 확산이 동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도로 개축이나 증설도 대부분 동쪽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서세종간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뭐 순환로 일대도 그렇고 이러한 도로조차도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그다음에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SRT도 그렇고요. 이게 약간 동쪽 강남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GTX의 모든 직결지 삼성동 일대고 모두 다 동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리고 북쪽에도 창동 일대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GTX라든가 개발 계획들. 그래서 참고로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조금씩 좁혀올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 대로 있는 지점에서 동쪽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주거의 문화 트렌드가 그쪽으로 좀 더 흐른다라고 좀 참고해서 5월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부분 때문에 금매로 내놓은 물건을 금매로 또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상급지로 갈아타자 무주택자는 또 뭐 집장만을 해보자 할 때 막막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구경을 다 했다고 하려면은 사실은 이 남산타워 한번 올라가 봐야 서울 구경 다 한 거 아닙니까? 서울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 바로 남산공원이죠. 남산공원의 특징은 산이 있는 자연 그대로를 살리고 그리고 주변 지역을 공원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500년의 중심축이었던 지역이 바로 이 종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종로를 품고 있는 곳이 남산이니 가장 역사와 유래가 깊은 곳이 바로 남산공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쾌대현의 중심 배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남산자락의 명동 일대부터 해서 이 남산도 상징적으로 또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럼 남산공원은 뭐 가장 역사가 오래될 수밖에 없겠죠. 1897년에 정식으로 지정을 했고요. 개원일은 1968년. 우리나라 전쟁이 6.25 전쟁이 1950년대에 있었다면 그 전쟁을 재건하면서 주변 지역이 종로가 업무지구로 변모하고 그 주변 정리가 되면서 공원화가 됐었기 때문에 종로 일대와 함께 성장하고 생겨났다,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남산공원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낙후된 주변 지역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도 쌀이 주식인 농경사회에서는요, 평지라는 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평야에서의 벼농사,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일부 빈민들은 산에 올라가서 화전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서 화전민이라고 하는 또 그런 계층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평지에 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주민들은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동네라고 하죠. 산동네에서 거주를 했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라 시설이 열악합니다. 물론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런 요건에 잘 맞을 곳이 이러한 또 구릉지의 빈민촌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지로 하기는 딱 좋죠.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남산자락에 위치한 후암동 일대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에 관한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우리 그 지역 도시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어떤 용적률에 관계된 땅의 이용 용도가 있습니다. 후암동은 경관관리지역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연이 있는 것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잘 경관을 관리해야 되는 지역들인데요. 그것이 대부분 산 밑자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북에 가면 북한산, 남한산, 도봉산 밑자락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은 경관관리지역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는 곳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암동 일대였습니다. 남산자락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좀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었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이 남산이라는 것은 서울의 가장 중심축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곳이 그대로 있어서는 조금 너무 낙후되고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직주 근접인 위치에 새로운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단합을 해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도 걷고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죠.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볼까요? 후암동 일대의 후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후암 1, 2, 3구역 해서 사실 신속통합계획을 신청하고 그리고 선정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구릉지이기 때문에 그 지대를 답사 가시려면은 약간 등산화를 신고 가셔야지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지역의 후암동에는 서후암동과 동후암동으로 나뉘어지고요. 서후암동은 오래전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 너머에 남산자락이었던 동후암동은 사실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방치할 수 없으니 새로운 주거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정들을 해주었고요.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니죠. 여기가 업무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에 뭐 산업지가 들어오거나 어떤 것도 좀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구릉지와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우리나라 1호 공원이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건 조용한 배드타운 주거지. 라서 지금 주거지가 최선의 개발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재개발지로 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요. 공세권의 대표적인 또 재개발지입니다. 공원은 피크닉을 가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공원 주변의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택지이긴 한데요. 유해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혐오시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주택지로서는 부적합한 시설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 도로변, 분당 판교 국내 최초로 덮개공원으로 해서 공원화한 곳을 아십니까? 그곳 주변이 뭐 보뜰마을부터 해서 휴먼시아라든가 이런 아파트 단지 한 중간에 분당 판교 간 고속화 도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죠. 이곳이 공원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 공원 주변에 있던 동들은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낮았어요. 시끄러운 소음과 분진 때문에 환기조차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 단지들이요. 이제는 창문을 열고 베란다 창을 열면 찍찍찍 찍찍찍 새소리가 들리는 공원이 되어서 풀내음도 나고 나무내음도 나고 초록이 화창하게 내 집 앞에 정원으로 변모를 했다. 당연히 그 주택지는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덮개 공원으로 변모를 한 분당, 판교, 임해동 일대를 다녀오시면은 어떻게 변모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주거지역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싸다고 하는 모든 고가의 주거지역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자동차 소음과 그리고 분진이 심해서 창문을 열 수가 없고 베란다 창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아함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뭐 평균이 4, 50억대에 이르는 곳이긴 합니다만 공원화가 들어서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승 효과는 더 높아질 텐데 사실 또 높아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양재 IC에서 한남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한 7km 정도 됩니다만 인근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반포 자이, 그리고 반포 메이플 자이가 또 얼마 전에 완공을 해서 입주를 했고요. 레미안, 뭐 삼풍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쭉 잡아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이 한복판의 구간에 10차선, 8차선 이상의 소음, 그것도 고속도로는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는 100km 이상입니다. 엄청난 소음과 분진이 일어나겠죠. 10년 전에도 저는 방송에 나가서 이곳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10년이 흐른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현실화했다라는 부분에 새로운 최신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곳은 이제 리니어 파크라고 하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한남 IC가 지하화 개발이 잡혀 있었으나 지하화는 공사비와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덮개 공원으로 개발을 바꿨습니다. 2029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름도 지어놨죠. 이름도 이미 있습니다. 리니어 파크. 바로 양재 IC에서 한남 IC까지는요. 공원화가 되는데 이것은 리니어 파크라고 한답니다. 2029년에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비싼 그 고가의 주택들 얼마나 또 천정부지로 올라갈까요? 또 그러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인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지역에 단절 효과를 가져오는 곳이 바로 이런 대형 도로인데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측에 반포 자이가 있다면 동측에 반포 1동이 있습니다. 이곳은 노후화된 주거 전용지이죠. 거의 뭐 노후도가 70%가 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이 전용 주거지 빌라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양극화죠. 이렇게 주거 전용지에 노후화된 빌라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이 앞으로 공원화가 됐을 때는요. 마지막 남은 반포의 금싸라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는 연계돼서 8호 공원을 가로질러 건너편은 반포 자이이기 때문에 이곳이 그대로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공원을 따라 한남 IC까지 거닐었을 때는요. 한강공원과 만나게 됩니다. 공원이 내 집 앞에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 같이 한 섹터로 생활권이 이어지는 것이 반포 자이와 반포 1동입니다. 앞으로 공원화가 됐을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탑골공원, 공원하면 또 우리가 대표적인 공원 중에 탑골공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탑골공원은 좀 특징이 있다면은 그 어느 곳보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조선 왕조 500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공원화했고 사실 탑골공원 인근의 주거지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예, 공원이라고 다 똑같은 공원은 아니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탑골공원 인근에 가면 지하철 1호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 1호선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빌런들이 있으십니다. 재미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빌런들이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은퇴하시고 많이 방문을 하고 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재미있는 또 여러 가지 연출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특히 탑골공원은 우리 얼마 전에 3.1절 있었죠. 독립만세 또 선언서가 있기도 했던 굉장히 유서 깊은 공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적지를 공원화했다. 그리고 오래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개발이 될 것이냐? 아니죠. 종로 일대가 개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을 파면 문화재가 나올 때 이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요? 알고 계십니까? 그 땅을 판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문화재가 나오면 이제 공사를 멈추고 붓질로 발굴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또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서 잘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공사에게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나올 만한 곳들은 또 사전에 문화재청에서 감리를 받아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절차까지 굉장히 복잡해서 이러한 공간 인근은 사실은 재개발이 쉽지는 않다. 자연적인 공원이나 아니면 문화유적지가 있는 공원들은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억석동 같은 경우에도 국립현충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호국 영령들과 유공자들이 안치되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적으로 너무 난잡하게 개발할 수 없어서 물론 아파트 흑성 뉴타운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정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용하게 그 이외에는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좀 주변 지역이 조용하고 정제되어야 하는 그런 공원도 있다라는 거. 공원 인근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해되는 크게 발전할 수 없는 곳이다. 공원이라고 똑같은 공원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봄이 돼서 봄나들이로 공원을 한번 산책해 보고 싶은데요. 가보고 싶은 공원은 어떤 공원일까요?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피크닉 가고 싶은 공원이 아마 가장 공세권으로서 주변 지역도 인기가 많을 지역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볼거리 재미가 같이 함께하는 곳에 가실 테니까요. 그렇다고 공세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주변에 공원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요. 그 큰 공원들을요. 한두 번밖에 가시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너무 생활이 바쁘시고 하신 분들은 공원 집 앞이지만 별로 나들이 가지 않고 도리어 그냥 집 안에 요즘은 4세대 아파트 신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에 공원처럼 정원이 너무 티하우스부터 해서 뭐 연못도 있고 예쁜 유럽풍의 정원도 있고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더 예쁘게 조성된 곳도 많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은 뭐 수영장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들이죠. 스포츠 시설도 있고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공원 앞까지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봄철 알러지 등이 있을 때는요. 사실 공원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누구에게나 다 좋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요즘 미세먼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이 돼도 사실 맑은 날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자제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상황이라서 또 한번 공원이 있다고 해서 다 누구에게나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 부동산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자산으로의 가치를 가질 때에는 공세권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봄나들이 가고 싶을 때 우리는 뭐 공원 피크닉을 부동산으로 가봤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새록새록 새싹이 양지 바른 곳에서는 피어나기 시작했으니 한번 이 중에 가보고 싶은 공원이 있다면 답사 겸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